네, 이 영상은 지금 투어 다음 날입니다. 사실은 이제 어제 투어 다녀오고 나서 집에 와서 씻고 저녁 먹고 이제 저녁에 영상을 찍으려고 했는데 뭔가 기운이 쏙 빠지면서 눕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잠깐만 누웠다 일어나야지 하다가 결국 잠이 들어버려서 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사실은 투어 다음 날이고요. 이제 어제 투어에 대한 또 소감이랄까 후기를 좀 간략하게 남겨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투어 전날에도 지난번하고 동일하게 이제 여행사 사장님한테 뭐 연락이 왔는데,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이번 여행에 좀 특이사항이 있었어요. 사장님이 저한테 부탁을 하나 하셨는데, 그 원래 이제 예약을 받았던 그 해외 여행사 측에서 연락을 받으셔가지고 그 손님들에게 이제 적당한 가격대에 와인을 하나 선물을 해서 전달을 해달라라는 이제 부탁을 받으신 것 같아요. 뭐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분들한테 좀 그런 거를 전달해라라고 이제 하는데, 그걸 이제 저한테 부탁을 하신 거죠. 왜냐면 제가 직접 손님들을 만나니까. 그래서 제가 일단 사서 전달하면서 그 선물이 여행사에 보내는 거다라고 하면서 이제 제가 전달을 해주고 저는 나중에 비용을 청구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알겠다고 했는데, 제 사장님께서 얘기하신 거는 한 5만 원에서 7만 원대의 이제 샴페인 정도면 될 것 같다라고 하셔서 알겠다고 했는데, 사장님은 이제 그 투어 당일날 아침에 그냥 근처 편의점 가서 사서 이렇게 전달해라. 그리고 다만 좀 예의 같은 거나 좀 그런 측면이 있으니까 와인 좀 봉투에 좀 잘 담아가지고 전달해라. 이제 이걸 부탁을 하셨는데, 물론 요즘 편의점에서 와인을 팔지만 제가 와인을 사본 적은 없고, 편의점에서 파는 와인을 살 때 과연 그런 종이봉투까지 다 챙겨서 줄지는 좀 의문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쨌든 제가 전달자이고 이게 어떤 식으로든 뭔가 그런 여행 상품의 어떤 퀄리티에 뭐 아주 작지만 뭐 그런 신경이 쓰이게 할 수도 있으니까 어차피 하루 전에 연락을 받았고 다행히 시간이 있어서 좀 귀찮지만 저의 어떤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와인을 사러 나갔다 오기로 했습니다. 집 앞에 편의점을 먼저 가봤는데 편의점에는 역시 한 1, 2만 원대에 되게 싸구려 와인밖에 없었어요. 뭐 샴페인은 보지도 못한 것 같고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버스 타고 좀 집 근처에 있는 좀 번화가에 나가서 그 와인샵을 갔습니다. 직원분한테 이제 이러이러한 뭐 손님의 이제 이러 가격대에 좀 상품을 원한다라고 했더니 샴페인은 또 그 가격대는 좋은 게 좀 괜찮을 만한 게 좀 없다는 거예요. 아예 가격이 좀 낮거나 아니면 확 가격이 뛰거나. 추천 하나 받았는데 좀 고민을 하고 있다가 그 추천받은 상품 옆에 보니까 그 모에샹동 있는 거예요. 근데 모에샹동은 뭐 샴페인 이런 거 사실 저도 잘 모르지만 잘 몰라도 어디선가 한 번쯤 들어본 브랜드니까 이 정도면은 그래도 욕은 안 먹겠다 싶었고, 다행히 가격도 7만 원 초반대라서 뭐그 정도면은 이제 여행사에서 얘기한 가격대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제 그 상품을 골라서 집에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투어 전날에는 마찬가지로 다시 동선 같은 거 좀 점검하고 또 기사님한테도 연락이 와서 이제 내일 어디서 만나기로 약속도 잡고, 하루 전날이다 보니까 이제 오히려 더 집중이 안 되고 이제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사실 그런 마음이 좀 더 강했어요. 아무튼 이제 준비 다 해놓고 네 잠자리에 들었고, 이제 투어 당일날이 어린이날이었어요. 또 공휴일이기 때문에 회사 같은 것도 쉬지만 또 행락객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는 아마 붐빌 것 같아서 좀 걱정을 많이 했고, 이번에도 한 30분 이상 일찍 그 호텔 근처에 지하철역에 도착을 해서 좀 앉아서 기다리다가 화장실도 들르고 근처 또 편의점도 잠깐 들렀다가 이제 호텔 앞에 또 좀 일찍 갔어요. 한 20분 전쯤 가서 좀 있다가 기사님께도 이제 오늘 동선을 간략히 좀 일단 문자로 보내드리고, 너무 일찍 손님들한테 메시지를 보내면 또 약간 부담이 될 수도 있으니까 한 10분 전쯤에 나 로비 어디 여기쯤 있으니까 여기서 만나자 하고 사진을 보냈어요. 근데 메시지를 받자마자 거의 다 왔다는 거예요. 좀 빨리 내려왔더라고 알고 보니까. 그래서 굉장히 젊은 이제 유럽 부부였고, 이제 만나자마자 인사하고 이거는 여행사에서 준 선물이다 라면서 이제 그 샴페인을 전달했어요. 되게 좋아했고, 이제 그걸 들고 다닐 순 없으니까 잠깐 이제 놓고 오겠다고 해서 다시 올라갔다 왔고, 이제 그렇게 해서 출발을 하니까 뭐 9시도 안 돼서 출발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하나 간과했던 거는
그런 행락객 혹은 행락지 장소들에는 사람이 뭐 많이 있을지 몰라도 주요 관광지들이 서울 그 도심, 이제 구도심 쪽에 주로 몰려 있는데 일단은 거기 사람들 출근을 안 하고 이러다 보니까 도심은 텅텅 비는 거예요. 우리 마치 설날이나 추석 연휴에는 서울 시내가 되게 한가한 것처럼 정말 너무 차도 안 막히고 너무 잘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경복궁 도착했더니 뭐 한 9시 진짜 한 5분, 10분? 이제 막 개장 딱 한 그 시간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이분들이 좀 특이하게 한복을 안 입는다고 하셔가지고 한복 가게에 들릴 필요가 없다 보니까 더 일정이 이제 빨리 시작이 됐죠. 제 계획상으로는 이제 그 국립민속박물관까지 해서 11시까지는 이 경복궁 권역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예상한 건 한 1시간 반 정도였는데 한 30분 정도가 이제 시간이 좀 많이 남게 된 상황이라 좀 약간 곤란해졌고 어쨌든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표 끊고 들어가는데 아까 처음에 만났을 때 커피를 좀 마시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러면 커피를 아예 밖에서 마시고 들어가거나 경복궁 안에서 마셔야 되는데 이제 생각이 든 게 경복궁 안에 카페가 있다는 생각이 나가지고 이제 거기서 들어가서 마시고 좀 쉬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먼저 들어가서 이제 설명도 좀 하고 이동하면서 이제 근정전하고 수정전 이제 그쪽 지나서 그 앞에 있는 카페에 가서 커피 시켜가지고 어차피 시간도 있겠다. 그래서 여기 잠깐 앉았다 가자. 그래서 커피도 마시고 이제 좀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고 천천히 경복궁 관람을 하고 이제 그 옆에 국립민속박물관을 넘어갔고요. 이제 민속박물관에서는 한 11시 정도 출발하는 게 다시 목표였는데 그러니까 조금 시간이 이제 밀려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다 보고 나오는데 그 어린이날이라고 또 그 민속박물관 앞마당 공터 같은 데서 또 엄청 부스를 깔아놓고 행사를 해서 되게 막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야외에는 이제 7080 거리는 시간도 없고 해서 패스를 하고 이제 그 앞쪽에 있는 한옥은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잠깐 설명하러 한옥에 들어갔습니다. 왜냐면 이 다음 일정이 한옥마을이었기 때문에 한옥마을에 가도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이제 이러이러한 곳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이제 거기서 먼저 하고 이제 다시 기사님 만나서 한옥마을로 이동을 했습니다. 북촌 한옥마을은 이제 손님 데리고는 이번에 처음 가긴 하는데 답사도 그렇고 이제 제가 가본 적이 여러 번 있고 주로 많이 사진 찍는 그 북촌 5경, 6경 그 메인 로드만 알면 되기 때문에 저도 그쪽으로 이동을 해서 이제 거기 좀 걸어보고 사진도 찍고 하다 보니까 사실 금방 내려왔어요. 원래 한 30분 정도 잡아놓았었는데 생각보다 더 빨리 내려와서 다시 기사님 만나서 이제 인사동 쪽으로 다시 이동을 했고 이제 인사동에서 구경을 하면서 점심도 먹고 이렇게 하기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인사동부터 점심 이후의 일정과 뭐 이후의 소감 같은 거는 다음 편 영상에서 다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안녕.